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야, 헤어치세요? 어바입니다. 오늘 복장이 좀 약간 특이하지. 그래서 제가 7시간 전쯤에 라방하다가 쓰러졌거든.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서, 혼자라도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으면 일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 우선 이 영상이 아마 12월 24일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기 위해서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에는 아마 신축구 쪽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성생활이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란 게 어떻게 보면 그래, 다들 열심히 노력을 하지. 남자는 원래 그렇잖아. 노력을 하는데 특히 성공률이 높은 날이거든. 특히 성공률이 높은 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지 안 망가집니다. 우리는 이게 오빠 싼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립선의 건강과 함께 우리의 정신 건강도 같이 챙기게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즐거운 성생활을 응원하고, 우리 때는 나이트클럽 되게 많이 갔거든. 나이트클럽 가면 진짜 막 새벽 한 2시 되잖아. 그러면 골든타임이 12시에서 1시인데 거기 지나고 나면 2시 되면 여자들도 이제 전부 다 퍼져가지고 약간 너 내 여자가 되라 그러면 따라 나가고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근데 그때 또 클럽은 안 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 세상이 여러분한테만 그렇게 친절할 리가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크리스마스는 성공률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상 많이 본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마스 꿀팁 같은 거 많이 얘기해 줬으니까 그대로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쪼록 이 날은 그 게임으로 따지면 2배 이벤트 있잖아. 경험치 2배 이벤트, 아이템 드랍 2배 이벤트 약간 이런 거거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야스를 하는 날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아름다운 사랑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근데 사실 좀 많이 어두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말은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를 했지만, 근데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저는 지금 현재 일본에 와서 첫날 밤을 보내고 있고, 일본에 오는 과정이 조금 피곤했어. 조금 피곤해서. 내 또 괜히 강박장애 도져가지고 되게 힘들게 왔긴 왔는데, 근데 오니까 좋더라고. 막상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나도 일본은 처음인데, 도쿄는 내가 좀 아끼고 싶어서 일부러 안 간 게 있었거든. 이제 오사카, 교토, 구마모토, 후쿠오카, 나가사키 이런 데는 많이 가긴 갔는데, 근데 정작 도쿄는 나중에 정말로 이게 최고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 내에서도. 그래서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같이 가려고 했는데, 역시나 세상이 나한테만 친절하진 않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혼자 오게 됐는데, 느낌은 생각보다 조금, 아직까지는 느낌이 뭐냐면 생각보다 깔끔하진 못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은 보통 하네다 공항이랑 나리타 공항인데, 나리타에서 난 왔거든. 나리타에서 넘어왔는데, 인천국제공항이 좀 익숙하다 보니까 나리타 공항이 좀 약간 너무 올드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미그레이션이랑 막 백신 맞고 이게 되게 힘들어요. 되게 절차가 좀 힘들더라고. 그리고 일본 지하철도 약간 좀 이상해. 약간 불편해. 일본 도쿄 지하철 이용해온 사람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약간 이상하게 불편하거든. 노선도 환성도 이상하고 막 이상하단 말이야.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일본을 내가 왔다고 느끼게 된 게, 저는 맨 처음에 첫 끼를 뭘 먹을까 하다가 지나가는 마치야가 보이더라고. 마치야가 뭐냐면 일본 3대 규동집이거든. 내가 규동 준내 좋아한단 말이야. 규동 거제란 말이야. 근데 특히나 내가 마치야를 좋아해. 요시노야 스키야보다 마치야를 좋아하는 게, 마치야 밥이 약간 더 식감이 딱딱한 게 있거든. 딱딱? 딱. 그래서 그 식감이 조금 더 좋아갖고 마치야를 먹을까 했다가, 오랜만에, 나 마치야 진짜 좋아하니까. 근데 옆에 우나기 동집이 있어가지고 가성비가 되게 좋더라고. 우나기랑 먹고 맥주 한잔 딱 먹으니까, 보통은 여행 간다는 느낌이 보딩 게이트 통과할 때, 비행기 타러 내려갈 때, 그때 야 내가 여행 간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걸 한 잔 딱 먹고 나올 때 되니까,
일본 왔구나. 그 실감이 확 오더라고. 그래서 일단 한 잔 먹고 일단 체크인 하루 이제 숙소 호텔로 들어가는 중인데 그런 아줌매들이 보이더라고. 일본 가면 항상 볼 수밖에 없는 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아줌마들이 보이거든. 그 뒤에 자기 애기들 있잖아. 막 4살 된 미취학 아동들 싣고 다니는 아줌마들이 보이는 거니까 맞다. 일본은 원래 이랬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애들 같은 거 드랍십처럼 엄마가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걸 되게 쉽게 볼 수 있거든. 장을 보든 뭘 하든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는 자동차를 사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으면 자동차를 가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아줌마들이 애들을 싣고 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한편으로는 그걸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아이를 막 3명씩 싣고 다니는 사람도 본 적이 있거든. 2명이 아니라 3명도 싣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보면 무슨 얘기를 할까 난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공항 넘어가기 전에 커뮤니티 가다가 그걸 봤거든. 어떤 그 일하는 여자가 남편 도시락을 사줬는데 그거 가지고 주의 로알 연병처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근데 옛날부터 이런 데는 조금 있었거든. 일하는 여자가 일하는 남자보다 가정 일을 더 많이 하는 거는 이거는 여성 그 인권에 침해되는 거다. 이런 인식으로 와가지고 왜 공주처럼 살지 못하냐고 이 피용신유나 이러면서 욕하는 걸 되게 많이 봤는데 이런 한국에서 만약에 저런 자전거로 아이를 끌고 다니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혼하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일본이란 나라는 따지고 보면 30년 정도가 디플레가 맞죠. 굉장히 디플레는 괴롭단 말이야. 국민들이 그렇게 힘든 데서 인건비도 안 올라가고 오히려 그대로야. 옛날보다. 그렇게 고난의 세월,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하는 거 있잖아. 고난의 세월. 그걸 보내왔는데 근데도 그렇게 애를 기르고 살고 있거든. 그게 근데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야.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결국엔 내가 늘상 말하는 게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몇백 줄 투자한 것보다 그냥 분위기로 공익 광고 하나로 분위기 잡는 게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내가 옛날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 근데 이미 한국은 그게 다 박살이 난 거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도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나도 똑같이 일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와이프 도시락을 싸준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 하면 난리가 났겠지. 어머 어머님 너무 스윗해요 이러면서 어머 저 유튜버 부영 유튜버인 줄 알았는데 되게 스윗하다 이런 느낌으로 봤을 거란 말이야. 내가 철저하게 피하시길 밖에 없는 그러한 행태와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은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내가 근데 문득 생각이 드는 거는 이러나 저러나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 와서는 반등을 했고 국민들 자체가 엄청나게 잘 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고 그리고 그 위기를 넘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가고는 있단 말이야. 이런 저출산 문제는 이미 먼저 겪었던 나라들이잖아. 근데 대한민국은 내가 보기에 지금 당장 와가지고 지금 0.7까지 떨어졌는데 드라마틱하게 1.4까지 100%가 올라간다 하자. 그래도 힘들어. 그렇게 올라가도 힘들단 말이야. 이미 에이징 커브, 나이가 인구 커브가 이렇게 꺾여버리잖아. 그러면 어쨌든 그 커브에 따른 효과가 한번 이제 충격이 오게 되었는데 이걸 버텨낼 펀더멘털이 이제 대한민국에 남아 있을까? 펀더멘털이 엄청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늘상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탈출할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이제 막상 이 상황까지 되고 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뭐 사실 뭐 대한민국이 이렇게 병신처럼 박살난 게 여자들만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사실.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나 같은 그런 스윗한 남자 40대의 목도 굉장히 크거든. 그리고 그걸 이용했던 협작꾼 마냥 그런 걸 이용했던 정치인들이 난 물론 과실상계를 따지면 제일 나쁜 놈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내가 지금 20대 애들은 되게 날카롭잖아. 만약에 우리 세대가 10년 전에 군가산점 폐지할 때 그때 나와가지고 진짜 지금처럼 진짜 인터넷 마냥 다 테러 박아버리고 그랬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아마 그때 그렇게 강경하게 나갔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진 않았을 건데 그때는 우린 너무 스윗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시간이 정말 지나고 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고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수준이거든. 그래서 그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항상 이 얘기를 한 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고 있어, 그게. 그래서 지금 와서 내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겨울이 왔다, 겨울이 왔다. 내가 계속 얘기한 그것 때문이란 말이야. 돈 많이 모아놔야 돼, 알았지? 돈 많이 모아서 여러분도 어떻게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대한민국 침몰하는 배가 될 거란 말이야. 침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 과연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기록이 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아마 역대 최악의 세대로 기록되지 않을까. 지금의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의 내 세대들 역시도 똑같이 역대 최악의 세대로 불리면서 결국에는 배를 침몰시킨 거 아니야. 대대손손 망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욕을 먹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 사실 내 입장에서도 미안해. 나도 지금 이제 한 발 빼고 탈출할 준비하고 있는데 야 그래도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야.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싸우고 있어. 고군분투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여튼 여러분들에게 내가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탈출에 대해서도 많은 어드바이스를 주려고 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경계감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파고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친구들 ጧጧ